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난적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사건입니다. 윤석열 총장은 본인 외에도 이 사기 사건 등에는 장모가, 주가 조작 사건 등에는 아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. 이 소식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가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. 이게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사기 관련 혐의에서 지금 기소가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내용부터 전해드리면요. 2012년 11월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네.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합니다. 그때 2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그 이후에 이듬해죠. 이듬해 3월 파주의 요양병원 문을 엽니다. 그리고 5월부터 2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. 이게 이제 혐의 내용인데요. 근데 우리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의료인밖에 설립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네.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설립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타가지고 갔다.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네. 자,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잖아요. 이제 총장과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 총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, 자, 지금 수사팀을 더 보강하라고 이제 지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는 어떻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?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담당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일 그때 그 장모 최 씨를 소환 조사해서 한 12시간 정도 소환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요양병원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구모 씨. 네. 나중에 사법 처리도 받았는데요. 구모 씨도 소환 조사를 했고, 그리고 행정원장으로 지낸 사람이 최 씨의 첫째 사위입니다. 그러니까 첫째 사회예요? 예, 윤 총장과 동서사인데요. 네. 그 첫째 사위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사건이 사실은 한 3년 전에 끝났던 사건인데,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처벌을 받았는데 장모만 이제 처벌을 받질 않았어요. 근데 그 처벌을 받지 않은 근거로 삼는 것이 책임 면제 각서. 이 각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저 내용은 어떤 거죠? 그러니까 사인들 간에 그냥 각서를 써준 거예요. 네.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. 2014년 5월에 지금 각서를 써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. 최 씨가. 근데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묻지 않겠다. 네. 이러면서 이게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병원 운영에 같이 참여했던 동업자들이 쓴 각서인 거예요. 근데 동업자들하고 최 씨와 관련해서 2015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. 수사를 들어가는데 최 씨가 이 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도 이건 조치가 되지 않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인 간에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게 이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. 근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뭔가 달라졌으니까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이번 수사를 할 때 그 동업자 구 씨라는 사람이 그 각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자, 직접 해준 게 아니라 네.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죠?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수사 들어가기 1년 전쯤에 이미 저는 각서를 다 써줬습니다.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나는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. 네. 이게 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최 씨가 그동안에 나는 2억 원밖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돈 투자한 것밖에 없고 병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은 건물을 담보로 해서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사인 간에 작성했던 각서가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. 이게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판단을 한 내용인 겁니다. 당초에 이제 막 의혹 제기되고 그럴 때는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
아예 그냥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 봐요. 네, 검찰 수사팀의 판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개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. 네. 부인 김건희 씨가 사기 혐의로 지금 고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건은 또 각하 처분을 했어요. 근데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이 최 씨가, 그러니까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를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가족회사가 그 거래 당사자였는데 가족회사 이사로 김건희 씨가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 씨 공범이 접대비를 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돈을 500만 원을 송금해 준 당사자도 김건희 씨였고, 그리고 동업자 분쟁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최 씨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준 그 법무사 백모 씨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 백 씨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준 뭐 대가로 일정하게 아파트를 줬다. 근데 그 아파트 명의자가 또 김건희 씨고 1억 원을 주려고 시도했을 때 그 1억 원을 주려고 했던 사람도 김건희 씨다.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자세한 수사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된 내용이 근거가 없다.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윤석열 총장도 이미 이전에 공개적으로 본인은 그 가족들과 관련된 그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곤 했었는데 이전에 했던 말들 한번 모아봤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?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.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. 아니, 저 의원님,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, 의원님? 예. 예? 자,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?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이게 무뎌지는가? 기껏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. 1인 회사예요.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물이 되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느냐에 대한 거는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알겠습니다.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아니,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.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?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윤석열 총장과 이제 가족과 관련된 건 사실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한 건 말고도 또 여러 건이 또 남아 있잖아요. 의혹 사고 있는 게. 그러니까 윤 총장과 관련된 것까지 합하면 3가지가 남아 있는데요. 네. 2가지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겁니다. 부인이요. 예.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게 네. 하나가 걸려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전시회 기업 협찬금 문제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거 협찬을 했다.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의혹이 하나가 더 있고요. 네. 그리고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죠. 그 형이 용산 세무조사서장으로 있을 때 그때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개입했다. 이렇게 해서 3가지 사건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. 그 3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도 나중에 다 결과는 나오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부터 이제 업무에서 배제가 됐잖아요.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조직 내에서도 좀 뒤숭숭하고 그럴 분위기인데 어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가 이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미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. 기존에도 이미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수사는 반부패 그 수사 2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형사 6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형사 13부는 용산 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건 윤 총장의 뭐 직무 배제 문제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, 기소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